또 한 명의 눈에 띄는 여성이 있으니 그녀는 바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분의 합류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뭐 그 전부터 사실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정치권을 떠난 지가 꽤 됐죠. 2008년인가에 네. 아마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끝으로 사실 정당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민주당 계열 이제 정치인들 후원회 회장 뭐 이 정도 하면서 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선대위 참여 이유도 보니까 정은경 청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간절한 마음, 뭐 절절한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일상에서 내란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제 뭐 이분은 법조인이고 하니까 이제 뭐 그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뭐 다를 것 같긴 한데, 윤석열 석방이라든가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이 상당히 충격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이제 산책하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끝내고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강금실 장관은 사실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상당히 이제 쇼킹했었고, 그래서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약간 의아한 마음도 있고, 그냥 인기영합적 인사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었지만, 본인 자체가 워낙 튀고 발랄한 언행을 하셔가지고 국민적 인기가 높았죠. 근데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저항이 심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좀 인기 인사인데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성공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어쨌든 미완의 과제로 남았기 때문에 꼭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분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실패했으면서 그 시행착오로 인한 경험이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번 선대위 합류에서도 뭐 저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제 검찰 개혁의 의지와 상징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인사죠. 당시 이제 상당히 파격적이죠. 지금 뭐 젊은 분들은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최은서 법무부 장관 지금까지도 아마 기록이 깨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그 누구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제 49세인가요? 그때 뭐 법무부 장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이제 검찰 출신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그전에는 판사 출신이고 인권 변호사였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찰의 어떤 뭐 순혈주의라든가 이런 걸 깨뜨렸다는 의미가 되게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파격행보, 뭐 이용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톡톡 돼가지고 이제 패션이 화제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최고 인기 누리고 있던 이효리를 빗대가지고 강효리라는 별명도 없고, 강효리. 뭐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국회 나와가지고도 이제 뭐 특검 법안, 당시 무슨 대통령 친위식 특검 법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거 두고 이제 여야 공방 벌이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 커진 줄 모르고 코미디다 코미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이제 그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보면 상당히 자유로운 분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좀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론되는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이 동기가 유명한 분이 또 두 명이 있어서 여성 삼총사로 불리는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 그다음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 상상하기 힘들지만 뭐 그렇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당시만 해도 뭐 이제 뭐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권익위원장 임명돼가지고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을 그려지는 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뭐 금지 법률 이런 걸 위반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뭐 상당히 웃으셨지만 지금 상상 안 가지만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러모로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3번, 안철수 국민의힘에서 1번 국회의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옮겨가지고 윤석열 그 지지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는데, 지역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 이 컷오프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이 비례대표 순번이 이제 뭔가 호남 당직자들 홀대한다. 그래가지고 순번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 회생해가지고 지금 국힘에서는 아마 5선 여성 정치인 나경원 의원하고는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이분 뭐 국회 부의장 노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 보면 그 이후에 행동을 봐도 또 좀 특이하신 게 이제 뭐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무효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정강훈 집회 참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마이크 잡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그 관저 가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최근에 또 방송에 좀 나오는 게 의원총회 아시죠? 김문수가 그때 왜 한덕수로 후보 교체할 때 열받아가 뛰쳐나갈 때 앞에서 이야기 좀 듣고 가라 막고 있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이제 후보가 확정돼서 김문수 후보 다시 의총을 오잖아요. 그때 이제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맞는 모습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 이 두 분에 비해서는 강금실 전 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되게 성공한 여성 롤 모델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산 사람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예술 쪽에도 이렇게 되게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이 인간문화재로부터 살풀이춤 전수받고 그래요? 승무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났는데 무슨 공직 맡을 생각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딱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이처럼 자유분방한 영혼이기도 한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과의 싸움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강력하게 성토했던 분인데 당시 장관으로서 강금실 선대위원장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날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03년 3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정권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의 일일 텐데 그때 이제 강금실 전 장관이 그 검찰 그 인사위원회하고 뭐 협력 논의하지 않고 그냥 인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완규라는 사람이 나서서 왜 인사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밤새면서 했냐 그러면서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고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러면서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목불인견의 장면들이 많았는데 뭐 맞아요. 네. 어떤 검사께서라는 말도 좀 아까워요. 또 어떤 검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과거에 대통령이 83학번이라는 얘기를 보도를 봤는데 나도 그 보도를 보고 나도 83학번인데 동기생이 대통령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노 전 대통령의 고졸이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돌려간 거고요. 또 어떤 검사는 이제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지만 우리는 아닌 아마추어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제압을 하려면 이거 토론은 무의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검사스럽다 이제 뭐 무례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보면 강 전 장관 옆에 앉아 있는데 사실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강 전 장관이 나중에 좀 본인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힘에 붙인다, 힘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여기 좀 여담인데 강 전 장관 다음에 하신 분이 그 천정배 전 의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때만 해도 이제 원래 그 노무현 캠프에 간 1호 의원이었어요. 나중에 결별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법무부 장관 하고 나오시면서 이제 그때 식사 자리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안 하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비판에 속을 들여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갔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저 검찰을 가서 좀 길들였어야 되는데 찍어 눌렀어요. 네.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분은 원래 정제된 말씀을 맞아요. 하시니까 네. 근데 뉘앙스는 내가 가서 이걸 처음에 했어야 된다. 근데 강 전 장관이 좀 약간 유약하시지 않았나 이런 이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좀 그게 좀 본인한테도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 지금 22년 전이네요. 맞아요. 네.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그 평검사 대화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당시에 이제 뭐 이완규 비롯해서 평검사 대표들 주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인사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사 인사 제초권을 줘야 검찰총장에 넘겨라. 그래야 이제 뭐 독립성, 정치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완규 전 차장도 그 당시에 뭐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주면 견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강 전 장관 말에 별도 인사위원회 구성하면 견제할 수 있다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20몇 년 지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가 지금 과연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꾸로, 네. 그리고 뭐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 첫 고위직 인사가 그 당시 검찰총장 임명 안 된 상태였거든요. 공석인 상황에서 임명이 그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 쪽에서 반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뒤로 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다 자기 뭐 선후배 검사들로 채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연 이 국민들이 검찰들이 지금 뭐 정치적 중립, 독립성 이뤄놓고 있나 이런 생각 별로 없고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이 평검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검찰의 중립성 확보 이런 걸 좀 해주려고 했다. 오히려 평검사의 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자기는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계속
했던 말을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만 하고 결국에는 특권 내려놓기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간 미완의 개혁에 그치기는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전 장관을 발탁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녀가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하지 못했지만 이제 호주제 폐지를 해냈고요. 그다음에 네. 뭐 구치소,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 향상에도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별개로 개인적 인기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좀 정부가 그때 노무현 정부가 좀 어렵고 국민적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저분은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 그리고 지금도 강금실하면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네. 역시 인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요리라는 별칭이 있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2006년 선거 서울시장 선거 도전했지만 그 당시 뭐 졌죠. 그리고 그 더블 스코어로 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와가지고 뭐 이 이야기는 아마 이용욱 기자가 네. 그때 아마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긴 할 출입 것 같은데요. 기자였는데요. 그때 이랬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대연정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아니 한나라당의 뭐 총리 출정권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두가 뭐 경악을 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때 이제 과반수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저런 놈들한테 권력을 넘겨줄 수 있냐 해서 정권 지지도가 계속 이제 급락을 하고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그때 또 호남하고 광주가 이제 여기는 아홉성 민주당이라고 그때 하나갑 대표가 있었던 또 그렇게 그래서 그건 거기가 또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전북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강금실 전 장관을 여론조사에 놓고 돌려보면 계속 압도적인 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계속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출마하신 거는 본인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제 진영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을 하셔서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시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정권하고 동조화 현상이 되는 거죠.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 김민우 기자 얘기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그때만 해도 전 의원이죠. 초선만 하고 이제 뭐 국회 뭐 정치개혁법 만들어 놓고 자기는 호련히 떠나는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나갔었기 때문에 이분도 좀 화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 전 장관이 살짝 꺾이는 와중에 오세훈이랑 후보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람이 꺾였고요. 결국은 이제 노무현 정부의 그 낮은 당시의 지지율 이런 걸 넘지 못해가지고 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노 전 대통령은 이제 시대를 앞서갔고,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노무현을 이해하지 못했고, 맞아요. 네. 그 여파는 이제 강 전 장관이 맞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뼈아픈 패배 이후에 정치권과는 굉장히 큰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뭐 선을 그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이름이 올라왔던 거는 이제 후원회장 정도 이름이 올랐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2008년인가요? 법무법인 원 대표 변호사 활동하는데 그 외에 뭐 문화나 환경 쪽에서 활동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뭐 생태 신학자 토마스 벨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뭐 지구적 관점에서 이 인간을 보고 환경을 말하는 지구법학의 창안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원을 끝내고 난 뒤에 2015년에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구법학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환경 담론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것 활동이 연결돼가지고 2021년도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기후 대응 뭐 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절 때 경기도지사 들어와서는 경기도 기후대사를 했는데요.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옛날 이제 저희 경향신문이 지난해 10월이 이제 창가 78주년 맞아가지고 이 버려지는 물건들 뭐 이런 생애사를 조명하는 기획 기사를 썼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습득했던 물건들을 한번 이렇게 좀 재구성해가지고 이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만든 뭐 쓰레기 오비추어라는 전시회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전시도를 했던 후배 얘기 듣고 한번 오라고, 왜 선배는 안 오냐 해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뭐 저기 남산 밑자락 경리단길 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네. 보니까 뭐 전시 공간이라기보다는 무슨 사무실 무슨 세미나실 비슷한 데를 이제 빌려가지고 있는데 그 뒤쪽에 책장이 커다랗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냐고 했더니 지구와 사람 사무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네. 강동시 장관 하는 거기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료로 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태와 지구 이슈를 다루다가 이재명 후보랑 만난 셈인데 그때 기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온 겁니까? 글쎄 뭐 이것도 역시
참 그 정의경 전 청장하고 비슷한데 뭐 깊이 인연이 있거나 교류가 있었던 관계는 아니라고 하고요.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분은 사실 서울시장도 이제 마지못해 나왔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정치권에서 사실 거리를 좀 뒀어요. 그래서 뭐 후원회장 이런 거 다 개인적 연으로 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1년 7월에 이제 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니까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이제 후원회장 맡을 사람도 여의치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강 전 장관 말은 경선 치르고 후원회장 모시는 게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도와드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선대위 합류를 본인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가 전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아까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내란 때문에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아까 예. 보면 이제 민주당 쪽에도 물어보면 야, 왜 들어오게 되신지 뭐 아마 이른바 뭐 핵심들 빼놓고는 사실 뭐 잘 모르겠죠. 그리고 강훈수 장관이 이제 제일 처음에 김민석 최고위원 전화를 먼저 받고 와서 그렇게 뭐 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본인도 이제 자기가 선대위 합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캠프 내에서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이 강훈수 전 장관을 굳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냐.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뭐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에 김경수, 김부겸 해서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주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통합 메시지는 충분히 줬는데 이분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냐 모르겠다라는 말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면 캠프 내에서 약간 시기성 내지는 견제용 발언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그 사법부발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직 판사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캠프는 강금실 전 장관을 영입함으로써 얻는 득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그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도 하고 법무부 탈권위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정에 가로막히긴 했지만 어쨌든 검찰의 반발, 어쨌든 검찰 기득권에 맞춰서 이제 싸운 사람이고요. 그만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이재명 그 캠프의 어떤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사 그리고 우리가 이미 준비된 유능하게 이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본인이 아무 역할도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만 이제 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음으로 양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김준우 기자 말했지만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만 다른 데 관심이 많잖아요. 뭐 예술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맞아요. 뭐 시민운동 그다음에 뭐 예술 후원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분들을 이재명 지지자로 끌어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뭐 캠프 내에서 이분 왜 총괄선대위원장 맡겠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견제원 발언했다는데 그 이용 기자 말한 그 덧붙이자면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사회 진출에서 되게 롤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수자 인권이라든가 환경 이런 데 대해서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양당 정치 내지 거대 정당 정치가 포획해내지 못하는 이제 여성 유권자라든가 네. 소수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지금 별로 없다는 2030 세대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민주당 측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